자, 오늘 방송입니다. 2016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벌써 마지막 날인가요? 11월 마지막 날 아침 시황방송 수요일장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몇 번 할까요? 11번 눌러볼까요? 1번은 흔하죠.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니까 잘 들리시면 숫자 11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1번 올라오네요. 11번이라 그랬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잘 들리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소리 잘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시황 진행할게요. 어제 2시 반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죠. 3차 담화의 그 파동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식사 시간 전에요.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코스닥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서. 근데 12시 좀 넘어가면서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가 나오면서 뭐 몇 시? 2시 반 그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출렁거리기 시작하더니 2시 반 지나고 나서 약간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또 이게 애매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잠깐 볼 거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요. 자, 수요일장은 왜 수요일장이냐면 참 가끔 얘기합니다. 수익 나라고 수요일장입니다. 여러분 수익 꼭 나시길 바라고요. 이슈 수요일장 시작합니다. 한 주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11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자, 미증시 먼저 보아갈게요. 다우지수 잘 갑니다. 그쵸? 뭐 떨어질 생각을 하네요. 다우지수가 현재 19,152.1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가 연간 기준 1696.56, 9.7%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좀 더 올라가는 모습,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갈까요? 글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상승세가 뭐 내년도 가고 내후년도 가고 계속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눌림이 나오는 자리,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어딘지 찾아보자고요. 자, 다우지수 월봉입니다. 역시 신고가 볼 거 없죠? 주봉입니다. 지난주에 양봉이 이번주에 십자인 캔들이라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한 번씩 이제 십자인 캔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다우지수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두 군데서 볼 겁니다. 처음에 여기 올해 초 작년 말입니다. 연장선을 이렇게 이어보게 되면 19,000포인트 선 정도가 원래 이제 맥점이라고 할까요? 추세선의 이제 상단 자리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파 나왔죠? 그러면 올해 초의 모습 연장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고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19,000포인트대 한 중반 정도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가적으로 신고가 달성 중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더 갈 수도 있고 지지라인으로 봐도 좀 더 갈 수 있는 거고 아직 추세선 상단 닿지 않다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생각보다 잘 가고 있어요. 예상보다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아는 분과 좀 이제 업계에 많이 오래 계셨고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그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보고 계셨던 분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힐러리와 트럼프와의 관계 중에서 누가 더 우세했느냐, 누가 뭐 될 것 같았느냐 얘기 나왔는데 실제 연설을 들어보게 되면 트럼프가 정말 말을 잘한다고 달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니드를 딱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연설을 했고 팩트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설을 실제 들어봤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다고 하죠. 힐러리가 왜 우세하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이게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그 지나간 과거 연설들 들어보시게 되면 아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라서 근데 영어 짧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 흐름 양호하죠. 다우지수 일봉도 마찬가지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많이 나왔고 떠 있는 자리에서 이격이 좀 있어요. 이격이 크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도 있다. 다만 내려올 때 그냥 막 예전처럼 8,000을 깨고 막 급락이 아니라 18,000포인트 선 중반 정도는 지킬 가능성이 있다. 500에서 600 이상, 600 이상 대략 한 19,000에서 8,000포인트 중반선, 그러니까 중후반선에서 버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의 구간 본다라면 참 잘 가고 있고 유지가 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빠져야 되긴 하는데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빠질려나. 자, 어쨌든 다우지수는 상승세 좋고요.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입니다. 연봉 신고가, 월봉 신고가, 주봉 지난주에 신고가 찍고 이번 주에 약간 이제 깐딱깐딱거리는 모습. 일간 기준 간다라면 이제 슬쩍 내려올 때 됐죠. 그렇지 않나요? 이제 살짝 슬슬 내려올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5,300 이하 200포인트대 후반선에 지지라인을 찾아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내려옵니다. 전거래일 전일과 이제 오늘 새벽까지 모습 보시면 뉴스 나온 게 있네요. 지금 연봉 1억 2천만원 최상위 소득 집단 기준 0.1% 3억 6천, 1%가 1억 2천. 잠깐 지나간 얘기 나왔는데 연봉 1억 넘으면 1% 정도 들겠네요. 대략. 그렇구나. 자, 나스닥 종합지수는 일단 하락의 가능성, 눌림의 가능성, 조정의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꺾일지 모르겠죠. 꺾여주면은 어디까지 내려와서 지지받을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려볼게요. 자, 그리고 뉴욕 마감 봐야죠. 그럼 왜 올랐을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악재는 없나요? 빠질 가능성은 없나요? 라는 것들 찾아보기 위해서 뭐 봐야 돼요? 뉴욕 마감 살펴봐야 됩니다. 자, 뉴욕 마감 첫 번째,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경기지표 호조에 상승을 했다. 자, 이유 뭐예요? 답 나왔죠. 제목만 딱 보면 나와요. 뉴욕 마감 지수가 올랐던 이유는 경기지표와 호조가 나오면서 상승했다는 겁니다. 유가는 하락했대요. 그죠? 유가는 40에서 50달러대에 유지할 거다라고 했는데 50달러 근처 딱 오니까 좀 떨어지네요. 또 경기지표가 좋았다는 얘기군요. 다우지수가 0.12% 상승. 자, 뉴욕 증시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경기지표가 올랐다. 어떤 지표가 올랐을까요? 봐야겠죠. 자, 증시는 국제유가가 4%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좋았다? 지표. 하지만 3분기 경기지표가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가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110 얼마였나? 네, 점심이 나올 겁니다. 자, 상승 만전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세에 이어지면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갑니다. 호재 작용했죠. 그러니까 뭐다?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왔고 소비 심리자 지수가 좋았고 그리고 주택가격이 10년 만에 높았다. 요 세 개가 유가 4% 급락을 이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실적입니다.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업체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지수도 0.65% 상승이 나왔다고 하죠. 부동산 업종지수는 당연히 올라가죠.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0.65, 0.68% 정도 업종이 오른 겁니다. 종목이 아니라. 전체를 다 올라갔다고 보셔야 돼요. 좋았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에너지 업종지수는 국제유가 영향으로 1% 빠지네요. 심하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전에 과거에 이런 얘기 잠깐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자원이라는 말 하잖아요. 자원 개발. 과거 같은 경우는 땅 속에 묻어 있거나 바닷속에 해저에 묻혀 있는 에너지를 연료를 파내 가지고 그게 자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자원이 바뀌어 갑니다. 과거에는 실물로 가지고 있고 석유라거나 석탄이라거나 가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었다면 이제는 신자원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윈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있습니다. 신자원 데이터.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실물 자원 해가지고 석유를 떼고 기름을 떼고 해가지고 가스를 불 붙여가지고 하고 석탄을 불을 집어넣어서
화학 에너지 열에너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신자원이 되면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거 넘어간 얘기예요. 제가 추가로 해드린 겁니다. 에너지 얘기 나와가지고 자원 얘기 나와서. 자,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요 2년 최고입니다. 기업 실적도 4년 내 최대폭 상승.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기업의 3분기 순이익도 약 2년 만에 증가세,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트럼프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미국인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2% 기록했다고 하고요. 2014년 이후에 최고예요. 자, 3분기 성장률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가 2.8%, 14년 만에 가장 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투자도 그동안 성장에 발목을 잡았었는데 늘었다고 하죠. 사무실, 공장과 같은 시설 투자가 10% 급증하면서 잠정치 5.4%의 2배를 넘어섭니다. 우와, 오를만하죠. 네, 오를만합니다. 수출이 콩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10% 증가했다고 되어 있죠. 등등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GDP 올라가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상승했고, 그거에 힘입어서 주가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비자 신뢰 지수 107.1로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주택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얘기했던 그대로죠. 자, 소비자 신뢰 지수가 소비자 행동의 바로미터로 업황, 단기 경제 전망, 개인 재무 상황,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죠. 9년 만에 107.1 최고치 나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할 것 같다, 이제 시장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도 일자리 생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았고 시장도 환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요, 러시아에서 이제 오펙 회의 불참에 급락했다고 하죠. 어제 안 그래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어제요, 오펙 회의 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회동한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석유 감산 논의를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했어요.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주변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나오는 것 중에 불어라 미풍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PPL 아닙니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제가 가끔 보는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그 회장님이 계세요. 식당 하시는 분인데 알고 봤더니만 1000억 갑부예요. 그래서 무슨 미성 어페럴인가 거기에 뭐 대주주 돼가지고 회장님 돼 있는 분이 계신데, 실제 자식도 아니에요. 실제 자식도 아닌데 어떻게 사돈의 8천에 뭐 당숙이 어쩌고 해가지고 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옛날 리복 광고했던 그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는 착한 사람인데 그 아내란 사람이 아버님 하면서 당숙 어르신 하면서 재산 빼먹으려고 호시탄타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희왕 아줌마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북한에서 넘어온 뭐 손녀라고 사기치고 있는 애가 있는데, 둘이 노리는 게 뭐냐? 바로 1000억이라는 자산, 유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어떻게 잘해보았고, 내가 친손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자원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속에 묻혀있는 자원이고 바닷속에 묻혀있는 자원이에요. 그죠? 딱 고정되어 있는 자산인데 그거를 누가 먼저 빼먹고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펙 기구 같은 경우도, 오펙의 참여국 같은 경우도 자원이 똑같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먼저 빼먹어야지 누가 먼저 빼먹어. 안 그래요? 내가 안 빼먹으면 누군가 빼먹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석유 수출 기구 회동 불참했다 그랬죠? 왜? 자기네가 빼먹으려고.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주가가 WTI가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앞마당에 금이 묻혀 있습니다. 금괴가 묻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예전에 나왔던 그 뉴스처럼 마늘밭에 50억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에 50원 묻혀 있습니다. 파 가겠습니까? 안 파가겠습니까? 파가지 말자 우리. 에? 어떻게 이거를 파가냐? 우리 나중에 그 건물 지을 때 이거 50억 파가지고 같이 올리자 하면은 기다리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파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러 차익 실현의 약세, 금값 0.3%. 금값도 많이 빠지고 있어요. 금값이 안전자산으로 불려지고 있고 시장이 어렵다라거나 걱정이 되면 금이라도 귀금속이라도 모아가지고 뭐 경제 불황이 되든 뭐가 됐든 간에 금은 가치가 잘 안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가치, 다이아몬드, 드비어스 광고가 나오지만 그 광고 때문에 사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오르기도 했었고 이게 자산 가치가 있다 생각하지만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1캐럿에 뭐 5천만 원인가? 500인가 1000만 원 하잖아요. 캐럿당. 1캐럿에 10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보통. 요만한 거? 너무 비싸요. 금은 키로당 5천인가 정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으면 물방울 다이아 이런 거 해가지고 방울방울해서 주머니 담아놓으면 그게 뭐 몇억, 몇백억, 몇십억 되지만 일반인들이 안전자산이라고 귀금속이라고 쟁겨둘 만한 건 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자산이 불려지는데 시장이 좋으니까 금값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0.3% 하락이 나옵니다. 아, 금을 좀 팔아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달러 차익 실현의 약세를 보였다. 달러는 차익 실현의 약세 나왔고요. 금값도 떨어졌다는 얘기 나옵니다. 유럽마감 국제유가 급락의 발목 혼조 영국이 0.4%. 아마 영국 쪽만 빠졌을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입니다. 다우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S&P 오르고 영국을 제외하고 프랑스와 독일은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까크 지수라고 하고요. 독일은 닥스라고 하죠. 두 개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영국만 유가 하락으로 좀 내려왔다는 얘기 나와주고요. 니케이가 좀 빠졌죠. 상해종합 오르고 항생 빠지고요. 아시아권역에서는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좀 있었죠. 약간 올라긴 했지만 하락에서부터 올라긴 했지만 좀 조정이 있었고 니케이 같은 경우 항생 같은 경우도 아시아권역 한중일 국가에서는 조정이 일부 있었고 영국 쪽이 유가 하락에 의한 조정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로 넘어갈게요. 국내 증시 그리고 뉴스 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직인가?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그 자리 그대로예요. 1980 전후 그냥 그 자리 픽스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2000P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2000 약간 이하 자리 1980 전후 오락가락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넘을 듯 말 듯 2000 갈 듯 말 듯. 자, 코스타 같은 경우 코스피의 그 월봉 형태인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코스피 월봉을 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확대 좀 할게요. 확대 좀 해서 이렇게 가까이 봅니다. 지난달의 음봉과 이번 달 이제 오늘 말일이니까 음봉이 나와요. 이 두 달에 걸친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자, 2편 근처에서 이렇게 쑥 빠지게 되면 두 달, 석 달, 뭐 심하면 넉 달 정도 음봉이나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월말에 이제 아랫꼬리가 좀 달리면서 몸통이 좀 얇아지잖아요. 그럼 다음 달 뭐가 나올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말일이니까 다음 달 즉 12월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에 어떤 모습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예상한다라면 또다시 1900포인트 후반선 중후반선 한번 내려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꼬리가 좀 달리는 음봉의 캔들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내려왔을 때 다시 1900포인트 때 1900포인트 때 중후반 정도 와서 아랫꼬리가 좀 이렇게 달려주면 중반까지 꼬리 달려주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의 최근 매수세 들어옵니다. 어제도 외국인 들어왔죠? 코스피 코스타 그저께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요거 지금 외국인들은
전일 그 증시에 충격이 있었을 때 저점 공략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1월 중에 꼬리 열렸던 자리에 저점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도 약간 눌러주기만 한다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코스피 주봉 형태 저점이 좀 올라가네요. 보세요. 이렇게 살살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갈 수 있겠네요. 반등이나 되돌림. 일본 기준 본다라면 1970포인트와 80포인트 영역에서 수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락 나왔다가 이평선까지 만나주고 있는데 여기서 툭 찍어주면 2000 살짝 갔다 오겠죠. 근데 빠져주면 1960에서 50선에서 꼬리 달리고 다시 올라가서 뚫어주는 게 그림 더 이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연봉입니다. 600포인트 이하 깨고 내려오고 또 밑에 왔다가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습니다. 올해는 일단 600을 깼었으니까 600 이하 580 정도까지는 괜찮은 자리라고 했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 VI방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600 이하 580선대 그러니까 90 약간 이하 90포인트라거나 80포인트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 슬슬 끌어올리죠. 전일 같은 경우도 590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90.84까지 갑니다. 어제 1시 45분 00초에. 그리고 현재 얼마요? 96이에요. 한 600 전후에서 이번 해 올해 마감할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월봉 기준 본다라면 요 자리 그대로죠. 요 빠졌던 자리, 요 자리, 요거 2006년 말 7년 초 연말 연초 요 시기랑 비슷하게 맞물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겠네요. 그죠? 주봉상 그림 봐도 역시 6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지난주에 음봉 밀었고 이번 주에 아래꼬리 달리기 있기 때문에 610포인트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보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나와서 지금 4일째 이 자리 버티고 있어요. 한 번 정도는 10포인트 갔다 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려온다라면 조정받고 빠진다라면 600이가 또 내려왔을 때 살짝 잡고 또 올라가면 돼요. 외국인들의 매수 들어왔습니다. 600이라는 특정한 포인트대를 외국인들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되돌림 일부는 가능하다. 다만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 이후에 다음 달 12월 초쯤에 살짝 눌렀다 오게 되면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뉴스 확인합니다. 10개밖에 없어요. MBK 파트너스가 골프장만 43개에 있는 일본의 아코디아를 인수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부채 포함 시 인수가 1조 5천억의 MBK가 공개 매수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이거 MBK 파트너스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뭐 있어요? 홈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 기억하시죠? MBK 파트너스가 국내 최대 사모 투자 펀드사입니다. 운용사입니다. 일본의 최대 골프장 체인그룹인 아코디아 골프 인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골프 요즘에 어렵지 않아요? 김영란법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는 김영란법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골프장들은 지금 매각하려고 물건 내놓은 것도 많고요. 물량 막 나와 있는데 안 사요. 못 사죠. 장사 안 되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일본 쪽에 있는 그 체인 형태요. 체인 그룹 골프장인 아코디아 골프 인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29일 날 로이터 등 주요 외신과 투자은행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도쿄 증시에서 아코디아 골프의 시장 거래 지분 전량을 주당 1210엔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분 인수가 7억 6천만 달러, 8,900억 상당입니다. 종가 대비 16.9% 프리미엄 얹어준 겁니다. 주가는 급등하겠죠. 왜요? 종가 대비 16.9% 프리미엄을 얹어준다고 했으니까 종가 가격보다 비싸게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와 대박. 주가 올라가겠죠. 6천억가량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기준 인수가 1조 5천억 달러에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공개 매수 기간이 30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예요. MBK 파트너스가 자사주 제외한 발행 주식의 66.7%에 해당하는 4,700만 주 이상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요 주주도 매각을 했다고 하죠. 네. 자, 지난 7월 달에 원래 얘기 있었어요. 네. 얘기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하면서 인수 연기됐는데 이번에 조금 내려왔나 보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인수한다. 그리고 기사 보니까 요는 이제 안기나 얘기 나왔는데 인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한 달 나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의 그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을 많이 하네. 그죠? 해외에서도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좋은 기업도 많은데 우리나라 이거 좀 하고 하면 좋은데 하긴 얘들은 인수해버리고 하니까요. 인수해버려가지고 뭐 잘라서 팔고 뭐 키워가지고 다시 팔아먹고 하기 때문에 인수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좀 거시기하기도 해요. 네, 그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런 얘기 나와준 게 있고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107.1, 금년 9년 최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 자, 수준, 요거 중요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엄청 올랐다는 얘기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괜찮아 보인다. 양호하다. 라고 보고 있다. 과연 그 기대만큼 해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봤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초대형 IB 승부수 던진 증권사 빅5.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1단계 기존 충족되는 사업 영역이 크게 넓어져 수입원 늘릴 기회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요거 얘기했었죠, 우리? 지지난번인가? 2주 전인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그때 제가 시황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네, 증권사 어디가 지금 뭐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4조 이상으로 자본을 늘려가지고 요걸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얘기 나와주는 게 있는데 4조 8조 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초대형 IB 도전 증권사 전략 가나다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자기자본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미래에셋 대우가 이제 6조 7천억이에요. 2단계 8조 원을 달성시켜가지고 종합금융투자계좌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사업을 영역 확장하려는 게 나옵니다. 삼성증권이 3조 8천억이니까 자산가는 많잖아요. 삼성하면 일단 그 이름 자체가 좀 비싸게 느껴지죠. 돈 많은 자산가들이 많이 모입니다. 저기 어디더라? 명동 아니라 저기 어디 강북구 쪽인가? 가면은요 타워가 있어요. 위로 길쭉한 타워인데 약간 타원형의 타워에서 꼭대기 보시면은 무슨 섬처럼 붕 떠가지고 중간에 퉁 빈 그 타워 있거든요. 삼성 거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뭐 VVIP 뭐 로얄 어쩌고 해가지고 센터가 있습니다. 삼성 하면은 이제 이미지 자체가 비싸고 뭐 좀 더 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을 기반으로 초대형 IB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3조 8천억인데 4조까지 2천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끌어올려요. 네, 어서오세요, 회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4조 원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한투 4조 넘었으니까 뭐 좀 올리려고 하는 게 나오네요. 우리은행 지분인수,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참여 더해서 기업 기능을 강화함. 근데 카카오뱅크 좀 어렵다는 얘기 나오던데 카카오가 지금 핀테크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다른 점단 얘기 있죠? 점단 얘기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뭐 대신에 그전에 과거에 하던 그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얘기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 3조 9,800억 200억이요. 에이, 그거 금방 가져오죠. NH투자증권 4조 5,800억. 그러니까 4조 이상의 이미 잡은 증권사들은 8조로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4조에 조금 못 미치면 4조까지 끌어올려서 1단계, 2단계까지 상승시키려고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1단계 기준 4조예요. 그리고 8조 나온다고 했었죠. 초대형 IB로 점점 사세를 확장시키고 사업을 늘리고 먹을거리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투 다양성, 미래에셋 대우는 규모를 밀고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아니, 지금 하는 것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수수료 뭐 요즘에 적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매출 나오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멈춰있으면 죽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보시게 되면 편의점 같은 경우를 아시면 확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편의점에는 물건만 팔았죠? 요즘 물건만 팔아요? 아니요.
겨울이면은 어묵도 팔아야 되고요. 치킨도 만들어 팔아야 되고요. 아이스크림도 갖다 만들어 팔아야 되고요. 커피는 전부터 했고요. 단순히 하나의 마켓 수준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뭔가 새로 첨가하고 늘려야 됩니다. 카카오가 왜 성장하고 다음과 합병이 됐었느냐? 카카오가 단순히 톡 하나만 가지고 살았으면요, 굶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어요, 진짜. 캐릭터 사업이요? 됐을까요? 안 됩니다. 못 버텼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버티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게 캐릭터 사업이 성공했고, 그 성공한 캐릭터 사업이 먹거리가 되지만, 예전에 톡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거기에 뭘 붙였습니까? 카카오 게임 붙여놓고, 카카오 만화 집어넣고, 카카오 뭐 집어넣고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다음과 합병이 가능했던 거고요. 인수한 거죠, 말하자면. 성장한 겁니다. 하나의 사업만으로 특화되어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멈춰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 대형 IB로 넘어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형 IB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 나와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실제 수익일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네요. 다음, 대통령 담화 예상 수준이다. 어제 12시부터 주가가 빠졌죠,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12시 반에 발표 나오고 나서 한 40분, 50분? 3시쯤 넘어가니까 다시 살짝 이제 올라왔었습니다. 반 넘어가니까. 근데 1차 담화, 2차 담화, 3차 담화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이거 뉴스 나온 거예요, 그대로요. 예상 수준이다. 근데 왜 하필 어제냐? 12월 2일 날에 탄핵 얘기 나와주고 뭐 표결 얘기 나와주는데 3일 전에 부랴부랴 처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땠다? 그냥 그랬다. 네, 그냥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서 혹시나 이상한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동어 반복 수준이다라는 얘기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제자리까지 왔습니다. 코스피가 1978까지 왔고 외환시장 1원, 2원 정도의 움직임이 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치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랬다라는 얘기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중소형 증권사. 자, 아까 얘기했죠? 먹거리 하나 가지고 못 산다. 그러니까 대형 IB, 초대형 IB로 갈 수 있는 증권사들은 4조, 8조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중소형 증권사, 4조 이상 끌어올리기 힘든 증권사는 뭐 하느냐?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이 다음 달 29일까지 한국형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인 코자자, 이름이 재밌네요. 확 오죠? 코자자. 자자. 오빠 손만 잡고 잡게 이거. 이런 느낌이죠. 크라우드 펀딩 청약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 금액 1억이에요. 많지도 않죠. 숙박 공유 플랫폼 운영업체입니다. 한옥스테이, 도시민박, 농어촌 등등이다. IBK 투자증권은 인천 상장전 크라우드 펀딩 모집에 5억 원 넘게 모집했다고 되어 있죠.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많이 해요. 50건 중개했대요. 40%가 성공했습니다. 약 20건 정도 성공했다고 하죠. 온라인 소액 증개업 인가받은 증권사가 IBK, 코리아에셋, KTB, 키움, 유진 등인데 왜 하느냐?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수수료 받아먹고 하는 게 있어요. 와디지 같은 경우도 이런 걸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약 7% 정도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억 정도 중개하게 되면 7억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돈 들어갔어요? 없어요, 별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는 얘기고 시장 규모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1,000억, 1조 원까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 받아볼 분들이 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먹거리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열심히 합니다, 진짜. 그죠?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게 나오죠. 상장 지시증권 쏠림 현상, 4개 중 1개는 사고 파는 게 없다. 이태인 같은 경우에요. 도입 2년 동안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는 외면하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그냥 가지고 있대요. 네. 잘 안 산답니다. 쏠림 현상이 급격하기 때문에 확산 안 되고요. 일부 거래처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7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하게 되면 유배당 계약자 배당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주사를 전환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지금 뜨겁습니다. 어제 배당을 해라 뭐 20 얼마? 그동안 했던 건데 더 많이 해라? 얘기 나와줬는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유배당 배당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도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주는 거 좀 그렇잖아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배당 금액이 어제 20만 원이었나 주당? 그쵸? 그래서 아마 지주사 쪽으로 가려는 의지가 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활성화, 국민 재산 증식, 금융권 새 먹거리, 일석삼조, 식탁. 이것도 할 얘기 많은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소비 활성화, 국민 재산 증식과 금융권 새 먹거리, 일석삼조 얘기 나왔는데 이 세 가지에 다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인데 영화에서 보시면요. 써니 있죠. 써니에서 일진하던 여자애 있죠. 이쁜 애, 제일 이쁜 애가 생겼을 때 걔가 병 걸려 나중에 죽잖아요. 죽는데 친구들한테 회사도 넘겨주고 재산도 넘겨주고 하잖아요. 신탁을 시켜놔서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신탁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분을 개인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탁의 및 신탁 보수추이가 늘고 있다는 얘기. 모바일 주식 거래 늘고 있대요. 30% 넘었다고 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잖아요. 거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자리 비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권이라거나 기관들은요. 여전히 PC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정시 테마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금감원이요. 집중 제보기간 12월부터 2월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바꿔보게 되면 내년 3월부터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테마주들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가시려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대박 날려 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마음, 안정적인 매매. 그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수요일장 57분이죠? 네, 넘겨드려야 됩니다. 자, 선재공예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겠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익 나는 수요일. 오늘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함께하면 좋은 방송, 성공하는 자동매매 함께해요. 위너트레이더. 수요일 방송에 수요일 아침 시황에 레드캔들이었습니다. 선재공예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